네,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 추석 특집 시간입니다. YTN 해설위원 송태엽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음악 소개하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곡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첫 곡 먼저 들려주시죠. 네네, 같이 들어보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 플라멩코 기타로 연주한 곡 같은데 어떤 곡입니까 이게? 네, 제가 지난 7월 20일 날 예. 소개해드렸던 곡인데요.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아랍권에서 드디어 화성 탐사선까지 발사하게 됐구나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집트 출신의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 알립 카탑이 연주한 곡을 이제 제가 들려드렸던 건데요. 예, 곡 제목이 올레 쿨숨이라고 합니다. 올레 쿨숨 만세 이런 뜻이죠. 쿨숨은 사람 이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여자 가수인데 이분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알립 카탑이 이제 쓴 곡이죠. 네네. 그런데 특이한 게 플라멩코 기타로 이렇게 연주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 곡을 이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쿨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이 아랍권의 음악과 어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이 이제 출발한 플라멩코라는 음악이 얼마나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은지 근친 관계인지를 좀 보여드리고 아랍권 음악을 좀 전반적으로 이슬람권 음악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떤 음악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우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영미권 의 음악, 주류 음악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슬람권 음악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랍어는 못합니다만은 번역기를 돌리고 해서 이렇게 가사를 보면은 가사가 전부 다 아름다운 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 음악을 한번 또 이제 제가 또 뉴스와 함께 소개해드리니까 이슬람권 뉴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음악을 좀 집중해서 들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또 특집이니까 먼저 쿨숨 노래 좀 들려드리면서 이슬람권 음악들이 어떤 형식이고 또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kumkulsum이 이집트의 국민 가수라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연배도 한 이난영급 되는 그러니까 1900년 초에 태어나셔가지고 197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카이로에 이집트의 팬들이 4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인기를 모으셨던 분이고 또 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데서도 이제 발언을 하시고 이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에서 주로 음악 방송을 했는데 공연을 매주 목요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쿨숨의 공연이 시작이 되면은 카이로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꼭 쿨숨의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라디오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시간대라.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도 굉장히 컸던 그런 분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럼 한번 음악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분 곡이 굉장히 길어요. 짧은 게 30분, 긴 거는 2시간 이런데. 그럼 얼마나 들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제가 좀 짧은 것 중에서도 짧은 레사페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전주도 좀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방금 들어본 곡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레사페커라는 게 이제 아랍어로 당신은 기억하나요라는 뜻이래요. 당신은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사랑의 고통, 어떤 이성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랑에게 살짝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원망과 함께 그 내면에는 아직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제 이런 게 숨어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고통과 어떤 그런 게 좀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의 고통이. 그런데 이제 이 곡에 듣다 보면 굉장히 그 선율이 우리의 귀에 익숙치 않은 그런 선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음계라고 얘기할 때 네네. 우리 보통 이제 장조 단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단조 같건 하고 약간 단조 가깝죠. 단조 가깝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보통 뭐 1도부터 보통 이제 네네. 돌아오는데 8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무능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뭐 6도, 7도 이쪽에서 좀 뭔가 이렇게 반음씩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좀 뭐 이렇게 좀 음악을 좀 하셨던. 괜히. 네네. 네. 왠지 그럴까 그냥 느낌만, 전처럼.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조금 이렇게 이제 어떤 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8개 음계를 얘기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12음계 얘기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오는 반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 아랍의 음악은 네. 24음계라는 거예요. 24음계요. 예. 네. 쿼터 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반의 반음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알 수 없는 음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분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 제목이 그게요.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어떤 절대음감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말씀하신 대로 식음계 얘기하는 우리가 기타줄 맞출 때도 현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다 물리적으로 당연히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런 음들은 우리는 보통 다 소거해버리고 네네. 딱 맞는 것만 우리가 네네. 보통 이제 듣고 연주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그 사이에 숨은 그렇죠. 그렇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음들을 이 아랍 쪽의 음악들은 살려낸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나 이제 이런 그 중동 일대에서 쓰는 그 기타와 비슷한 우드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 우드라는 악기는 프렛이 없더라고요. 그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음을 내기 위해서 프렛을 쓰질 않아요. 프렛을 써버리면 다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눠지죠. 그리고 물을 썰듯이. 일렉 기타로 이제 그 음을 내는 또 그쪽 그 음악인들도 있는데, 그거는 반의 반음을 프렛을 박아요, 기타에다. 그렇게 해서 그 음이 필수적인 그런 그 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마캄. 어떤 이 모드가 있어요. 서양식으로 하면 모드 같은 것.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조 같은 건데. 뭐 음계 진행. 진양조 뭐 이런 식으로. 음계를 진행하는 그. 안에 패턴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패턴이 있어서 이분은 이제 그 어떤 아랍 유명한 시인들, 좋은 시인들의 시를 그대로 이제 그 노래로 부르는데 그 많은 마캄들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굉장히 좀 우리 판소리가 보통 뭐 한 4시간 하는 데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살려내고 또 현대적인 요소를 넣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끄셨던 것 같고요. 이런 그 쿼터톤 형식의 그 느낌의 음악들이 보면은 지중해 일대 또 아랍권, 페르시아, 뭐 인도 북부 이런 데까지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아라베스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아랍뽕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아랍뽕. 약간 좀 이제 그런 중의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음악들이 이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도 보면요 국민 가수라 할 때 우리 보통 뭐 이미자 아까 말씀 이난영 뭐 이분들 얘기하지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쿨스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유명한 또 아랍 가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또 본 자료들 중에서는 쿨스의 어떤 맞먹는 두 양대 여성 가수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레바논 분이에요. 레바논 하면 또 저번에 베이루트 폭발 사고 맞습니다. 네네네. 그 레바논의 페이루즈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쿨슨보다는 한 30살 정도 젊습니다. 젊다. 아직 살아계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폭발 사고 직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레바논 방문했을 때 정치인들을 이렇게 따돌리고 안 만나고 은둔해 있는 이분을 먼저 찾아가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기사를 이제 유튜브에 제가 기사를 이렇게
그 동영상 기사 같은 걸 봤는데 네. 그러니까 댓글이 재밌어요. 네. 마크롱 부럽다. 뭐 페이루즈를 예. 만나다니 부럽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분 노래 중에 그 리베이루트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느낌인지. 르베이루트. 이제 프랑스 말로 하면 르베이루트 같은데요. 네네. 발음은 리베이루트라고 하더라고요. 베이루트를 위하여 뭐 이런. 그러면 예, 그 발음이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바이루스의 리베이루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네. 소개 좀 다시 좀 더 해주세요. 네네. 예. 그 베이루트는 이제 그 레바논 가수고요. 네네. 베이루트에 집이 있는데 네. 굉장히 그 아랍 전역에서 공연했고 미국 공연 했다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번에 찾아갔을 텐데 네. 아까 이제 방금 들은 리베이루트라는 노래는 1980년대에 이제 베이루트에 그 내전이 있었잖아요. 예. 총 2번의 내전이 있었는데 80년대에 있었던 그 내전 후반부에 네. 그 이제 발표한 곡이에요. 그 당시에 그 페이루즈가 레바논에서는 절대 그 공연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해외 공연 일부 뭐 이제 그 미국이나 또 이런 해외 공연들을 다니면서 전쟁을 좀 이렇게 그 반대하는 네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줬다 그러고 하지만 또 본인은 네. 베이루트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 뭐 다른 나라로 투신해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는데 지난번 그 폭발 사고 이후에 이 곡이 또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베이루트를 위한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루트 이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묘사하고 뭐 어떤 그런 어떤 서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노래인데 그 곡을 들으면서 이제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있고 거기에도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진짜 레바논 힘내라 뭐 이런 댓글이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리베이루트. 근데 그 곡조가 멜로디가 친숙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페인 그 작곡가 그 로드리고 있죠. 예, 그분의 이제 아랑페즈 협주곡 2악장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아랍 음악과 스페인 음악은 말하자면 친척 관계 같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랍어로 곡을 붙여도 가사를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좀 친근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 곡을 특별히 골랐습니다. 뭐 실제로 스페인은 역사적으로도 또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랍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동권 가깝고 뭐 그래서 실제로 또 거의 점령당에도 했었고 스페인 그렇죠. 같은 건. 네, 그러니까 그 리콘케스타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 운동을 통해가지고 뭐 뭐야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제 침공을 하죠. 서부가 침공을 하면서 이제 그 유럽에 있던 무슬림 이슬람 세력들을 다 이제 몰아내는데 마지막까지 무슬림 왕국이 있던 곳이 이제 스페인이죠. 그리고 안달루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페인 음악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랍 음악과 통하는 게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또 처음에 들었을 때 플라멩코 기타까지 들어가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플라멩코라는 게 사실은 그 집시의 음악이잖아요. 그 집시들이 이제 그 전 세계 그 어떤 음악계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집시는 그 이집트 사람이라는 의미로 집시 이렇게 얘기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집시. 아니죠. 인도 파키스탄 그 국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 1000년쯤 전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동유럽으로 한 무리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로 가고 또 한 무리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 바다 건너서라는 얘기도 있고 돌아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집시들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면서 집시라는 그 어떤 민족은 그 전문적인 어떤 연희 집단이에요. 그래서 노래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집단이어서 각 지역의 민요를 다 흡수하면서 또 자기 스타일로 해서 민요를 한층 대중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또 고급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죠. 집시 집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 거쳐간 거죠. 아랍 세계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친연성이 생겼다고 보고요. 예.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실까요? 여기서? 예. 노래 이거는 어떤 노래 들어봐야 되죠? 굉장히 좀 재밌는 곡인데요. 예, 지금 현재 그 파키스탄에서 연주되고 있는 카왈리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요? 네. 이 음악이 플라멩코 음악하고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에 나온 음반 중에 카왈리 플라멩코라는 유명한 앨범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이 이제 파이즈 알리 파이즈라는 분이 이끄는 카왈리 악단이고요. 또 플라멩코 쪽에서는 미구엘 포베다하고 두켄데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제 치쿠엘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같이 처음으로 만나서 협연을 한 거예요. 실황 음반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알라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알라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이게 짝짝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어우러지네요. 그렇죠. 네네. 그 사실 이제 그 집시가 고향을 떠난 후에 1000년 만에 다시 이제 어떤 음악사의 기획입니다만 그 두 어떤 음악 집단이 딱 만나가지고 진짜 옛 고향 사람들이 만난 거죠. 1000년의 그 기한인데 그분들이 만나서 함께 협연을 하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그 곡이 나온 거죠. 예. 자, 이렇게 오늘 뭐 우리가 보통 이집트의 뭐 국민 가수도 그다음에 플라멩코 기타에 어우러진 또 아랍 음악도 들어봤고 또 이 의견은 사실은 또 그 집시의 어떤 역할이 컸고 이렇게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송태엽 해설위원께서 아랍의 어떤 음악 지금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오늘 들은 거를. 아랍 음악은 아랍이 문명의 어떤 그 교통로 역할을 했듯이 네네 그랬듯이 굉장히 그 어떤 세계 음악 속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가 찾아서 듣지 않는 그런 음악인데 저는 아랍어 사용 인구가 세계에 3억 명이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분이 10억 명이 넘어요. 이분들이 있는 그 고장에서 히트곡을 하나 내면 10억 명이 이렇게 잠재적인 구매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래서 다름을 이해하게 될 때 세상이 좀 더 좀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에서는 아랍의 음악 좀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음악 맛보기로 우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 텔링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 한국인 메이저리거 가운데 맏형이죠. 이 추신수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나이가 지금 38살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을 끝으로 텍사스와의 7년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지난달 28일이었죠.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이제 올 시즌 무관중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구단의 특별한 배려로 이제 가족의 관중석에 자리를 했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아빠의 또 남편의 마지막 그 텍사스에서의 마지막 경기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추신수 선수가 3주 전에 손목 부상을 당해서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제 텍사스에서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감독의 배려로 1번 지명타자로 당시 출전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목 부상이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타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통증이 아직 심하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제 1번 타자로 1회 말에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어떻게 할까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3루 쪽에 기습 번트를 치면서 내안타로 1루를 밟았는데 그래요? 대단하네. 기습 번트를 한 것도 대단했지만 1루까지 정말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루 베이스를 밟으면서 넘어졌고 이러면서 또 약간의 부상이 좀 있었어요. 결국 이제 벤치로 물러나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사실 한 팀에서의 마지막 타석이라면 야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제대로 한번 치고 싶었을 거예요. 안타나 홈런이나 뭔가 한번 방망이를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고 싶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팀을 위해 1루를 밟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 한편으로는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짠한 그런 좀 기분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추신수 선수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좀 되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씩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켜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텍사스에서 마지막 타석을 봤을 때 그동안의 이 추신수 선수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맞습니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신수 선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텍사스의 간판 스타였는데 7년을 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7년 동안 2013년에 이제 계약을 했었죠. 당시 이제 7년간 1억 3천만 달러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FA 대박 계약을 맺었었죠. 당시로서는 아시아 선수 최고의 기였고요. 이후 이제 텍사스를 대표하는 톱 타자로 활약을 했고요. 이번 시즌까지 799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홈런 114개 그리고 355타점을 기록했는데요. 뭐 그동안의 이력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15년에 텍사스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2018년엔 역시 아시아 최초 신기록인데 52경기 연속 출루. 그러면 이 기록을 발판으로 해서 한국인 야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출전을 하기도 했고요. 2019년에 200홈런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아시아 선수 최다이다 최초 기록이고요. 참고로 일본을 대표했던 4번 타자였죠. 마스이 선수가 175개예요. 그러니까 마스이보다 이 25개 이상 홈런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추신수 선수에게 가장 아쉬웠던 추신수 개인에게 아쉬움으로 남았던 한 가지는 바로 가을 야구와 인연이 없었다는 이 부분인데 2015년과 2016년 텍사스에서 디비전 시리즈를 진출했지만 첫 판에서 탈락을 했고요. 뭐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 이런 큰 가을 무대에는 단 한 번도 서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추신수 선수 이제 텍사스에서 마지막 경기 뛰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지에서는 은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추신수 본인은 현역 연장 의지 강하다고요? 맞습니다. 내년에 이제 39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나이긴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텍사스가 이미 내년부터는 젊은 선수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고액 연봉자인 추신수와 사실상 재계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현지와 국내외 이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상황인데 나이와 연봉 감안했을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지 언론에서는 메이저리그는 힘들고 해봐야 마이너리그 정도 계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부정적인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추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역시 현역으로 뛰겠다라는 그런 아주 확고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올 시즌은 이제 60경기로 단축 시즌이 됐고 더군다나 이제 관중도 없는 그런 썰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추신수 선수가 2005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빅리그에 데뷔를 해서 16년 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 16년 동안 어떤 분 베테랑 선수가 이렇게 조금 관중도 없고 단축 시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화려했던 커리어를 끝낸다는 건 사실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신수뿐만 아니라 다른 베테랑 선수들도 이런 비슷한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추신수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야구를 계속하고 싶고 많은 시간 야구만 했고 30년 동안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모든 걸 희생했고 그런데 코로나19로 60경기로 축소된 이런 시즌에 나의 선수 경력을 끝내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른 베테랑 선수들도 역시 올해 이제 은퇴를 앞두는 베테랑 선수들도 비슷한 감정, 그러니까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추신수 선수가 뭐 포털 사이트 일기 연재 맞습니다.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마지막 공식 경기 기자회견 전에 이제 일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었는데요. 이것도 되게 좀 짠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선수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들어올 수 있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재미있게 야구를 즐기고 야구와 어울리며 놀고 싶다. 그런 다음 어울리고 싶다. 야구를 보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돌이켜 봤을 때 단 한 시즌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재미있고 야구를 즐기고 이런 시즌이 단 한 시즌도 없었다. 그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국인 야수가 되게 드문 시기에 진출을 했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정말 화려한 선수 생활을 했지만 네. 살아남기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추신수 선수의 고단했던 그런 메이저리그 생활이 느껴지는 대목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가을 야구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연이 없었던 추신수 선수. 자, 이 부분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우승을 챔피언십 네. 시리즈라든지 월드 시리즈, 한국에서는 그런 코리안 시리즈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승을 하는 게 선수라면 누구나 가지는 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시절 2차례 있었는데 모두 첫 판에서 또 졌고요. 네. 앞선 이제 신시내티 시절에도 2013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나갔는데 역시 첫 판에 떨어졌고 결국 3번밖에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뛴 선수인데 3번밖에 가을 야구를 경험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우승컵은 한 번도 없다라는 이 부분이 추신수 선수에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텍사스가 사실 추신수를 거액을 주고 데려왔던 것도 결국 가을 야구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그런 셈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연봉은 높고 나이는 점점 들면서 추신수가 사실은 매 시즌마다 트레이드 대상으로 거론이 됐어요. 하지만 결국 7년을 다 채운 선수로 남게 됐고요. 텍사스의 역대 기록을 봤을 때도 장기 계약한 선수 중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운 선수는 추신수와 벨트레 딱 2명뿐이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야구를 우승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추신수에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특히 올해 김광현, 유현진 두 선수가 까마득한 후배인데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을 야구에 진출한 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더 커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의 신청곡은? 한때 추신수 선수를 생각하면 딱 떠올랐던 곡이 바로 원더걸스의 노바디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 가사에 나오죠. 네, 뒤에. I want, nobody but you. 한국말로 하면 한국식 영어 발음은 but you겠지만. you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but you가 돼서 이게 한때 추신 선수의 주제곡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실제 클리블랜드 시절에 원더걸스가 홈구장에서 시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추신수 선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구단이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더걸스의 노바디 신청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